내향인들이 외향인들보다 전체적인 행복의 양이 덜한 경향이 있거든요. 외성적인 내향인이라든지 내성적인 외향인이 있을 수 있고 네 가지 성격 구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외향인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 연락을 안 하게 되겠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에 집중하기.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은 외향인 위주로 많은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에게 잘 맞는 삶의 결은 따로 있는데. 안녕하세요. 성격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MBTI로 익숙하신 이제 내향과 외향의 구분은 에너지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는 설명이거든요. 외향인들은 에너지의 흐름이 외부로 발산돼, 내향인들은 수렴되는 성향이다. 그래서 외향인들은 외부 활동을 주로 하게 되고 내향인들은 집 안에서 칩거하면서 활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심리학적 개념으로는 이 내향과 외향의 구분이 긍정적인 자극에 얼마나 잘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개념 정립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향인들 대비 긍정적인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선천적으로 좀 크게 타고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향인들에게는 그게 끝도 없이 긍정적인 자극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데, 처리 용량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극을 어느 정도 처리하다 보면 이 용량이 다 차서 과부하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내향인들이 외향인들보다 전체적인 행복의 양이 덜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는 긍정적인 자극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느냐의 용량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술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2차, 3차, 4차까지 쭉 그 하이텐션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는 긍정적인 자극을 다룰 수 있는 처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계속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미 작아요. 그래서 1차의 한 중반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처리 용량이 다 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자극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기가 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항상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 밖에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자극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외향인들은 자꾸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떠한 긍정적인 자극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고, 내향인들은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자극 때문에 오히려 과부하에 걸리게 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처리 용량이 차게 되는 것이죠.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된 자극과 정적인 행복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성, 외성은 내가 타고난 사회성, 소셜 스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이 서로 구분 가능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향, 외향, 내성, 외성, 이게 또 교차로도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외성적인 내향인이라든지 내성적인 외향인이 있을 수 있고, 또 방향성이 같게 되면 외성적인 외향인이 있을 수 있고 내성적인 내향인이 있을 수 있죠. 네 가지 성격 구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성적인 내향인이나 외성적인 외향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같잖아요. 내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날 평가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구분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명확해지죠. 하지만 이제 외성적인 내향인 같은 경우와 내성적인 외향인 같은 경우에는 교차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내향인이냐 외향인이냐 좀 헷갈릴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볼 때도 나는 내향인일 때도 있는 것 같고 외향인일 때도 있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또한 내면의 혼란스러움에서 스스로 느끼는 약간 불안감이라든지 긴장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성적인 외향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누군가가 불편감을 느끼게 됐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와 지금 현실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 사이에 괴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어떤 불편감이 태동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외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인간관계에 한정시켜 놓고 봤을 때 외향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성적이다, 사회성이 약간 좀 재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잖아요. 내가 외향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교류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나가 나의 이상향인데, 나의 현실은 그러한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는 나. 이 괴리감 때문에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자괴감을 느낀다거나 그러한 모습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량을 늘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회 관계가 강제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자녀들을 약간 좀 등을 떠밀어주면 어렵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성적인 외향인들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거기에 이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회성이 신장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내가 이러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하거나 나를 밀어넣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 간의 괴리감 때문에 스스로 힘들 수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훈련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사회성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외성적인 외향인으로 전무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성적인 내향인들이라고 해서 제 책에는 하이브리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들이라고 해서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향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외향인으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소셜 스킬이 화려한 사람들이잖아요. 적응적인 성격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일부분은 맞습니다. 일부분은 맞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제3자들은 보통 나를 다 외향인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나한테 기대하는 게 외향인 친구로서 나를 대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이에요. 외성적인 내향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뭔가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외향인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뭐 방학을 했다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왔어.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나를 외향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가 나랑 재밌게 즐겁게 잘 교류하면서 지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은 연락이 끊길까?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성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들 같은 경우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루머에 시달리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같이 있을 땐 되게 친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맨날 나만 연락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상황처럼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외성적인 내향인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향성과 예민함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민한 사람들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향인은 그러한 활동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본다면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대비 그 밀려드는 자극 때문에 이 신경체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러한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뾰족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죠. 각성 수준이 너무 높게 치솟다 보니까 진정시켜주기 위해서라면 자극이 최대한 없는 환경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있어줘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과 혼자 있는 공간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내향과 외향이라는 성격을 딱 놓고 봤을 때 내향이 이쪽 극점에 있고 외향이 이쪽 극점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이 내향 쪽과 이 HSP의 방향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향인들도 혼자 있는 상태를 선호하고 HSP들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신경계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혼자 있는 상태를 계속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HSP들 같은 경우에는요, 극적인 내향인들의 지점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평균적인 내향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예민한 감각을 동시에 타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내향인 쪽으로 계속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외향적이면서 HSP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 에서 외향 기질을 더 강하게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이 HSP 기질 때문에 계속 내향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의 성격을 판별해 보려고 했을 때 외향인들의 모습과 내향인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후천적으로 내향화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손실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돼.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교류를 하면서 토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향인들이 보통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통화를 하는 스킬 자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진짜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현실 회피거든요. 굳이 전화 통화를 피하면서 뭐 문자나 텍스트 같은 것들로 이거를 대체해가면서 살게 되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세상에 외향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외향인들은 전부 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전화통화 하기가 싫어가지고 현실 회피를 하지 않으려면 관점을 달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싫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나한테 분명히 손해가 올 거야. 내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전화통화를 하기 싫더라도 해야 돼. 이러한 식으로 관점을 빽깍하고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해나가고 나를 훈련시킴으로써 이 행동이 더 이상 싫지 않아질 때까지 대련하는 것이 나에게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나에게 손해가 오는 상황보다는 이득이 오게 되는 상황 쪽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계속 행동하게 되면 손해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기 싫은 행동을 좀 더 쉽게 해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 항상 뭔가 끊임없이 생각에 빠져 지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잉사고와 끝없는 반초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내향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감각에 집중하기.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인들처럼 한번 행동해 보는 거예요. 타인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극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을 하는 것도 어떠한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내가 너무 생각에 반추가 계속되면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좀 걷고 이것저것들을 좀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자연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감각에 집중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이런 감각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과는 멀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내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학적으로 봤을 때 기저 피질의 각성 수준이라든지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수준이 외향인들보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제 과잉사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미 지금 내면이 과각성 상태인 거예요. 자극이라는 게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자극들도 있거든요.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자극이 뭐냐? 생각이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이 생각을 끊기 위해서 내가 외향인인 것처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많이 작아져 있게 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외향인들이 내향인 대비 최소 2배 이상 인구 통계학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상은 다수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외향인 위주로 많은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서 내향인들이 외향인들과 같이 발맞춰 살아가려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맞죠. 외향인들은 나에게 타고난 삶의 결을 쫓아서 사는 게 세상이 정한 기준과도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내향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에게 잘 맞는 삶의 결은 따로 있는데 외향인들을 쫓다가 이제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좀 자기주도적인 철학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성격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성격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인문학적인 뭐 서적이라든지 강의들을 함독해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